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제 마음처럼 좋은 관계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덕분에 이혼할 뻔했던 사연을 전해드릴까 해요. 저희 시댁은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교육을 잘 받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가 인성마저 바른 건 아니었나 봐요. 결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 본색을 드러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예, 내가 주말 모임에 맞춰서 와서 저녁하라고 했잖아. 지금 점심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와? 저녁하려면 빨리빨리 와서 장 보고 재료 손질 해둬야지. 너 은근히 답답한 구석이 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병원 이야기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잊으셨어요? 저 벌써 병원으로 출발한 지 한참인데요. 뭐? 아니, 너는 네 사정만 사정이니? 그냥 병원 예약 취소하고 오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당장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는 이렇게 툭 하면 막무가내로 제 일정을 바꿔 본인 일정에 끼워 맞추고는 했어요. 계획적인 성격의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요구였어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모임이라는 것은 시어머니가 모임장으로 있는 부녀회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주말마다 각자의 집을 돌아가며 모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영향력을 가진 엄마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부녀회는 이 동네에서도 잘 사는 집 엄마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이야. 아들들이 다들 변호사, 의사, 교사 아니면 대기업 직원쯤 되거든. 그래야 가입을 할 수가 있어. 너도 나중에 우리 부녀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면서 노력해야 돼. 이렇게 시어머니는 직업과 명예가 중요하다면서 무조건 자기 말만 들으라고 강요를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면 저를 불러 자기 스케줄에 맞추기를 강요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약속마저 취소하고 시어머니의 일정에 맞추고는 했어요. 뭐하러 시어머니에게 맞추냐 싶겠지만 여기에는 저도 나름의 저만의 사정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산물 취급 상점을 하고 계세요. 곡물이나 고춧가루 같은 것들을 판매하시는데 요즘은 온라인이 잘 발달해서 택배 판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상견례 이후에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줘서 저희 부모님이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사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덕에 이번 달 매출이 저번 달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아유, 이거 제가 감사해서 고급 고추장이랑 된장 좀 보냈어요. 덕분에 많이 덕 봤습니다.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 식구인데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죠.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다음에 서울 올라오시면 다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결혼 전까지는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매번 시부모님께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사돈댁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잖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네가 시부모님한테 잘해드려. 알겠지? 참 좋은 분이다. 그런데 결혼한 후부터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제가 본인 마음에 안 들게 굴거나 하면 자꾸 우리 친정을 거들먹거리는 것이었어요. 너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희 친정에 소개해준 사람들 다 끊어버릴 거야. 너희 친정 부모님이 내 덕에 먹고 살고 있는 거 알지? 그럼 네가 알아서 눈치 있게 굴어야지. 안 그래? 사돈도 참 그렇다. 내 덕에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면 딸한테 잘하라고 알아서 타일러야지. 너 자꾸 이러면 내가 사돈한테 당장 전화해서 따질 수도 있어. 시어머니는 이렇게 엄마 흉을 보면서 당장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하기도 하고 본인이 소개시켜준 손님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기도 했어요. 이러니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 친정이 시어머니 덕을 본 건 사실이지만 친정엄마도 만약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예의 없는 소리를 하면 참을 뿐이 아니었어요. 고맙기는 해도 시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죠. 그래서 친정엄마가 기분이 상하거나 시어머니가 친정의 거래처를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 비위를 좀 과하게 맞추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라는 대로 오고 가라는 대로 가다 보니 어느덧 1년이 흘렀지 뭐예요. 매번 친정에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본인 심부름을 시키려고 저를 부르는 바람에 다음번에 가야지 하고 미룬 지가 1년이 된 것이었어요. 친정에 못 간 지가 1년이라니 깨닫고 나니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어이가 없네. 나 친정에 못 간 지 1년이나 된 거 알아?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여보, 그러니까 편하게 다녀와. 우리 엄마 눈치 너무 보지 말고 친정에도 다녀오고 하라니까. 엄마가 좀 뭐라고 하면 어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 아니, 내가 친정 간다는 말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할 일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 게다가 우리 친정 거래처 끊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친정에 가? 아, 설마 진짜로 그러시겠어? 그리고 혹시나 그러면 내가 말릴게.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친정 다녀와. 당신은 시어머니를 잘 모르는구나. 엄마일 때랑 시어머니일 때랑 달라서 그런가? 진짜로 그러실 분이야.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깟 시어머니 도움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소개로 매출이 올랐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는 농작물 상태가 좋으니까 계속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로 갑질을 하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신다는 것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친정에 가지 않은 동안 부모님께 무심해졌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친정에 가서 아버지 검진 결과도 보고 겸사겸사 부모님 얼굴도 좀 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내려가려고 준비 중인데 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예, 너 주말에 와서 일 좀 거들어라. 이번 주가 부녀회 모임 있는 날이야. 조만간 대규모 모임 한번 하기로 해서 주말에 회의하면서 내놓을 요리도 해볼 생각이다. 김장김치 몇 포기 좀 만들려는데 네가 와서 좀 거들어. 어머니, 제가 이번 주는 친정에 꼭 좀 내려가 볼 예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하셔서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꼭 친정에 갈 거니까 주말 모임은 어머니가 알아서 준비하세요. 야, 건강검진 그거 바로 심각한 거라고 하는 거 아니면 다 괜찮아. 검사 결과 볼 필요도 없어. 너 김치 좀 만들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몇 포기밖에 안 할 거라니까. 친정은 다음에 가고 와서 거들어. 어머니, 매번 그렇게 말씀하셔서 친정 가려던 거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친정에 안 간 지가 1년이 되었더라고요. 저 결혼한 뒤로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번에는 꼭 갈 거예요. 아니, 얘가 이게 왜 갑자기 말대답이야? 나 때는 말이야. 친정에는 3년에 한 번 가면 많이 간 거였어. 안 그래도 너희 친정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까지 이러기냐? 내가 사돈댁에 전화 한 번 걸어? 누구 덕에 네 부모님이 돈 버는데 이렇게 건방지게 굴어? 아니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못 참겠어요. 친정에 1년 만에 가는 게 못할 일이에요? 저는 뭐라고 하시든 이번 주 주말에는 꼭 친정 내려갈 거니까 못 가는 걸로 아세요. 제가 좋은 말로 해도 시어머니가 계속 이러니 저도 화가 나서 할 말 하고 끊어버렸어요.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것이었어요. 정말 너무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 뒤로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주말에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니 정말 반가웠어요. 그간 지내던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하면서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영아, 시어머니가 너 많이 괴롭히지? 아유, 그때 보니까 그냥 반 성격이 장난 아니더라. 너 자꾸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켜서 이제서야 친정 내려온 거 아니야? 엄마는 걱정이 돼. 너희 시어머니가 우리 도와줘서 농작물을 많이 판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네가 참고만 살지 않아도 돼. 친정엄마가 이렇게 걱정을 하니 솔직히 시어머니의 만행을 전부 말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실까봐 한번 꾹 참고 말했어요. 아유, 아니야, 엄마.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좀 지낼만 해. 그래서 이제야 엄마 아빠 보러 내려온 거잖아.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아유,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도 혹시 속상한 일이 있거나 하면 엄마한테 언제든 이야기해. 알겠지? 친정에 이야기해야지 어디다가 하겠니? 친정엄마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 속에서 더 울컥하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처럼 친정에도 오갈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화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집에 택배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아, 무슨 택배인가 하고 엄마가 나가보니 아이, 글쎄, 집 앞에 웬 배추 박스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대체 몇 박스나 되는 것인지 거의 천장에 닿을 것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집으로 온 거 맞아요? 아, 이런 거 주문한 적이 없는데. 네, 이리로 도착한 거 맞습니다. 서울에서 보냈던데요. 엄마가 당황하는 목소리를 듣고 제가 나가보니 집 앞이 정말 배추 박스로 가득했어요. 지영아, 이거 네가 시킨 거야? 엄마는 이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시켰을 리가 없는데?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무슨 상황인가 싶고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서 박스에 붙은 발송한 사람 이름을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전 이게 뭔가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설마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 설마가 맞더라고요. 제가 친정에 내려가겠다고 한 이후로 시어머니가 하루에 5통씩 전화를 해서 제가 잘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예, 내가 집에 와서 김장하라고 말했지? 김장날 너를 친정에 왜 보내겠니? 기어코 내려간 김에 네 엄마랑 오붓하게 김장해 오거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짓까지 하다니요. 시어머니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까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으니 친정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친정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지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이거 누가 보낸 건지 알아? 근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화가 났어? 엄마, 이거 시어머니가 보내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사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주말마다 저를 불러서 온갖 집안일이랑 심부름시키고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친정에 소개시켜준 사람들한테 이제 농산물 구입하지 말라고 해서 친정 밥벌이 끊겠다고 반협박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친정에도 1년 만에 내려온 거예요. 아, 나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뭐? 사돈이 그런 말을 했다고? 아, 그 여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배추는 왜 보낸 거래? 뭐 하려고? 시어머니가 이번 주에 집에서 김장김치 좀 만들어야 되니까 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친정 내려갈 약속 있다고 1년 만에 거절하고 왔더니 글쎄 이렇게 이 배추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문자로 저한테 엄마랑 같이 오붓하게 김장해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너무 분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만행에 너무 화가 나서 엉엉 울었어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친정엄마도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지가 뭔데 우리 딸을 이렇게 괴롭혀? 우리 집에 손님 소개시켜줬다고 그걸로 너한테 그렇게 유세를 떨어? 손님 좀 받았다고 우리 딸이 힘들 거면 아이 그깟 손님 안 받고 말지.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 되겠다.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가 확실히 해줄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동안 서러웠던 게 폭발해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렇게 진정이 된 다음 저와 엄마는 못된 시어머니에게 어떤 복수를 해줄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확실하게 복수할 방법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렇게 된 거 내가 제대로 복수할 방법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걸? 확실하게 복수해야겠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와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 체크까지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 뻔뻔함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조만간 모임 주최할 거라고 했지? 이번 주에 우리 집에서 할 건데 모임 오는 사람들한테 김치는 가져올 필요 없다고 해뒀다. 아, 네가 해서 보낸다고 해뒀어. 그러니까 너랑 사돈이 빈틈없이 김장해서 날짜 잘 맞춰 보내. 네, 어머니,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김치 아주 맛있게 담그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알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야 시어머니도 안심을 하고 방심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시댁으로 김치통을 잔뜩 실은 용달차를 올려보냈어요. 저와 엄마도 따라서 올라갔죠. 그날은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주최하는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용달차가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모임하는 분들 여럿이랑 나오셨더라고요. 우리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회원들에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자, 이거 보세요. 제가 김치 올 거라고 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사돈이랑 같이 김장 열심히 해서 왔네요. 며느리랑 사돈이 이렇게 철을 위할 줄 안다니까요. 다 같이 김치 좀 안으로 옮겨봐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와 제가 김치를 해서 올라온 게 본인의 공로라도 되는 양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솔직히 그런 모습이 많이 꼴배기 싫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차에서 내려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돈, 그간 잘 지내셨어요? 김장해 오라고 하시길래 김치통 가지고 올라왔어요. 오늘 모임하신다면서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김치 맛있게 잘했으니 어떤지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래요. 그래도 김장 잘해 오셨네요. 하긴 이 정도는 해야 사돈도 우리 모임에 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원래 장사하는 사람은 안 끼워주거든요. 아, 네, 그래요. 모임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면서 모임 사람들과 함께 김치통을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득이양양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이고, 잘 됐네. 김장김치가 이렇게 많으니 다들 몇 포기씩 나눠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양이 아주 많네. 아유, 이거 고마워서 어떡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모임장님 댁 며느리가 이렇게 다 해다 줄 줄은 몰랐지. 아유,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다들 한번 보세요. 제 말에 회원분들이 다들 즐겁게 김치통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김치는 하나도 없었고 김장 비닐에 쌓인 돌덩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장 비닐 안에 들어있는 것은 김치가 아니라 서류 뭉치들이 각각 김치통에 똑같이 들어있었죠. 그것들을 본 회원들은 다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이게 뭐야? 김치는 어딨어? 김치가 아닌데 돌덩이랑 웬 서류들이야? 그러게. 이게 다 뭐야? 웬 서류들인데? 수십 개가 넘는 김치통마다 모두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고 모두들 김치통 안에 든 서류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눈이 동그래져서 김치통을 보다가 저와 친정엄마를 향해 말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돈, 김치는 어디 있어요? 아, 제가 김치 해오라고 했더니 이게 다 뭐예요? 김치가 하기 싫었으면 하기 싫었다고 말을 하면 되지. 사람 민망하게 왜 이런 짓을 해요? 다 이유가 있죠. 저도 우리 딸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그간 저한테 손님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아주 이기양양하셨다면서요. 우리 딸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하려고 온 거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짜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 다 하셨어요. 그간 참고 당해온 저로서는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들을 다 읽은 회원들은 난리가 났죠. 어머, 어머, 이거 봐. 이게 사실이야? 모임장님,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 진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모임장님,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속여온 게 맞아요? 아유,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모두들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고 놀라서 난리였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씩 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본인도 그 서류들을 읽어보더라고요. 그 서류들에는 시어머니가 했던 만행들이 다양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들은 모두 제가 1년간 모아온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그간 제가 무작정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쓸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증거를 꼬박꼬박 모아오고 있었어요. 김치통에 담겨 있던 첫 번째 증거는 시어머니가 그 모임의 회비를 뒤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모임들을 참 좋아했는데 주식 투자 모임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 손에 있는 현금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부녀의 모임의 회비를 마음대로 주식에 투자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아직도 돌려놓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시댁에서 집안일을 할 때 들었거든요. 제가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줄 알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번에 꼭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 주식이 그렇게 대박이 날 거라면서.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대박 나는 거라며. 돈이 부족하지 않냐고? 내가 지금 7천쯤 부족하긴 한데, 잠깐 빼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있거든. 그냥 한 1억쯤 빼서 쓰려고. 대출은 아니고, 내가 하는 부녀의 모임 있잖아. 거기 회비에서 잠깐 빌려 쓰고 다시 넣어두면 돼. 어차피 그 주식 쭉 오르면 1억이 문제가 아닐걸? 갚는 거야 금방이지. 시어머니는 주식에 관해 매일같이 통화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꽤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길래 저는 통화를 할 때 몰래 녹음을 다 해두었죠. 그 내용을 적어놨더니 부녀의 모임 회원들이 난리가 난 것이었어요. 엄마, 아이 세상에, 대현이 엄마 이거 정말이에요? 모임장이 모임 회비에 함부로 손대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모임이 회비가 어디 한두 푼이에요? 아우, 맞아요. 모임장님이 많이 모아야 제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냈던 거잖아요. 우리가 20명이 넘으니까 매달 1,000만 원씩은 모였을 텐데. 그걸 벌써 2년 넘게 했으니까 2억이 넘을 텐데. 그 돈을 본인 마음대로 썼다고? 그걸 말도 안 하고 주식에 투자해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네. 횡령이야, 횡령. 그 돈 다 어디다 놨어요? 이 여자가 완전 배짱이 두둑하시네. 그 정도 금액을 횡령하면 옥살이도 할 수 있어요? 아, 아니, 그 돈은 다시 돌려놓을 거야. 내가 언제 꿀꺽한다고 했나? 아직 돌려놓을 만큼 못 벌어서 그렇지. 내가 그냥 훔친 게 아니고 주식으로 돈 벌면 이자까지 붙여서 넣어두려고 했다니까. 잘 되면 서로 좋은 거야.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었어? 못 벌었잖아. 그리고 일단 말도 안 하고 가져다 쓴 거면 그냥 훔친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아우, 이거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 특히 이 모임 회비 횡령권의 회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회원들의 항의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본인 무덤을 더 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화살을 저에게 돌리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시애미한테 이런 짓을 해? 네가 뒤에서 이걸 다 꼰질러? 내가 며느리라고 쉽게 봐주니까 이러는 거지. 아유,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아주 반항을 못하게 더 확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나 참, 쉽게 봐줬다고요? 그런 적이 있기나 해요? 말도 안 되게 저를 못 살게 해놓고 그런 말이 나오시냐고요. 그리고 아직 좀 기다려보세요. 이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한참 남았으니까 각오하시라고요. 제 말대로 시어머니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서류를 보고 부녀의 회원들이 또 소리를 질렀거든요.
세상에, 저 여자가 정말 안 되겠네. 이런 사람이었어? 여기 서류에는 우리 모임명을 걸고 대기업 다니는 아들 둔 엄마가 대기업 입사하는 방법 코칭해 주겠다고 약을 팔았대요. 뭐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모임명을 사칭해서 돈을 벌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주말에 모임을 또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부녀의 모임의 연장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저를 불러서 집안일이나 잡일을 시켰는데 보니까 엄마들 모아놓고 말도 안 되는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들 입금은 하셨죠. 1인당 100만 원씩 우리 부녀회에는 아이들을 대기업이나 법 쪽이나 교육계로 연결시켜준 인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아이들 스펙만 좀 마련하시면 돼요. 요즘 취직이 얼마나 어려워요? 남들보다 먼저 나아가려면 정보를 알아야지. 그래도 제가 올린 카페 글 보고 이렇게 다들 모이신 거면 벌써 남들보다 100보는 나아간 거예요. 쭉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서 모집한 엄마들인 것 같았어요.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놓고 취직 정보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엄마들 대상으로 시어머니가 부녀회 모임의 인맥이 쟁쟁하고 본인이 그런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약을 팔고 있는 거죠. 참 기가 찼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부엌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 현장도 녹음하고 시어머니가 말한 카페 글도 찾아가서 캡처도 다 해두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부녀회 모임을 사칭해서 돈 벌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전부 제가 모은 증거들인데 부녀회 모임에 알리지 않고 모임명을 걸고 무슨 대기업 입사 코칭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들한테 한 명당 100만 원씩 받고요. 그런데 그 엄마들 아이들 중에 대기업이나 법 쪽에 입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비 횡령이 모자라 사칭까지 해. 아, 당신 정말 완전 사기꾼이네. 저런 걸 모임장이라고 앉혀놨다니. 솔직히 가끔 성질 부리는 거 못 봐주겠다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모임장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라고 둔 건데 이 정도였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아니, 그거는 한 번밖에 안 했어. 정말이야.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아들 엄마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모임명만 빌린 것뿐이라고. 모임명을 함부로 빌리는 걸 사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한 번이 아니잖아요. 참 뻔뻔하게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제가 본 것만 해도 10번이 넘는데요. 제가 이 서류들에 다 적어놨어요. 아,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하세요. 이제는 다들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어요. 하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나머지 서류들을 보던 중에 회원 한 분이 소리를 꽥 하고 질렀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여기에 우리 윤지 이름이 왜 나와? 우리 윤지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사돈이 우리 딸한테 얼마나 짐승 같은 소리를 했는데요. 자기 아들만큼 훌륭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동치말 날짜까지 점집에 가서 받아왔다니까요. 그 날짜에 자기 아들이랑 동치마라고 하고요. 우리 딸이 수치스러워서 싫다고 하니까 이럴 거면 자기 아들 씨를 부녀회 모임에 나오는 엄마의 딸인 윤지라는 애한테 주겠다고 했대요. 윤지한테 줘서 좋은 아이 낳게 만들 거라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윤지는 변호사라 똑똑하다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천박한 협박이 어디 있어요? 친정엄마가 말한 서류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의 녹취록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굴욕적인 이야기지만 전 그런 소리마저 시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계속 저에게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마저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부녀의 회원의 딸 이름까지 언급을 했는데 너무 저급한 소리라 저도 모르게 녹음을 해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처음에는 세대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다시 떠올리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아니, 저 여자가 우리 딸이 왜 당신네 아들 애를 낳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천박하게 감히 우리 딸을 이딴 식으로 입에 올려? 진짜 오늘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유, 아니 윤지 엄마,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그냥 며느리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지. 아이 정말이야. 좀 진정해 봐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을 했지만 당사자인 윤지의 엄마는 버럭 화를 내면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지요. 감히 네 년이 우리 딸한테 이런 수치스러운 소리를 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년아. 아유, 이거나 내가 윤지 엄마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라니까. 화내려면 저 며느리한테 화내.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지 왜 네 며느리한테 화살을 돌려. 네가 감히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딴 소리를 함부로 해.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둘이 소리 지르며 싸우는데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회원 중 한 명이 고소를 하겠다며 경찰까지 부르면서 일단락이 되었어요. 회원들은 회비 횡령으로 당장에 고소하겠다면서 다들 화를 내며 경찰서로 가버렸죠. 그리고 나자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며 아주 난리를 쳤어요. 너희가 다 멍쳤어. 내가 김장해 오라고 했지. 언제 이딴 짓 하라고 했어?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해? 이래서 너희가 얻는 게 뭔데? 얻는 거요? 우리 딸 명예죠.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던 우리 딸이 마음 후련해지게 복수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집안에 결혼 못 가게 할 걸 그랬지. 하긴 이제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그쪽도 끝장났네요. 이제 본인이 한 못된 짓 다 책임지게 생겼네. 며느라, 너마저 이러기냐? 네가 감히 그동안 나를 배신하려고 증거를 모아. 너 같은 건 소박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소박이요? 진짜 웃기고 있어. 그딴 거 맞기 전에 제가 시어머니 팽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잘 지내보려고 참으니까 아주 쉬워 보이셨나 봐요. 사람이 잘해줄 때 고마운 줄 알아야죠. 제 쪽에서 시어머니한테 연락 끊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자랑하는 아들도 보기 힘들걸요? 아, 그리고 손주가 생겨도 얼굴도 구경 못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너 내가 말했지? 이제 너희 친정 농산물 사줄 사람 다 끊어버린다고. 이런 짓 하면 나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알아? 아이 참, 그거에 관해서요. 그것 가지고 우리 애를 그렇게 해코지했다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사돈이 소개시켜준 손님들 다 끊겨도 괜찮아요. 그 손님들 없이도 장사 꾸준히 잘 되던 건데 그걸 협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애가 착해서 마음하려 하느라 저한테 말 못한 것뿐이죠. 저는 상관없으니 끊으려면 끊어보세요. 어디 그럴 힘이나 있나 보자. 저와 친정엄마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시댁을 나섰어요.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날 엄마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된 거 나는 이제 시어머니랑 연락 끊고 살고 싶어. 그런데 남편이랑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친정에 있으면서 절임 배추 택배 받았을 때 정말 못 참겠다 싶어서 이혼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랑 내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이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랑 연을 끊어버리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김서방이랑 이야기를 해봐. 김서방도 너랑 사돈 사이의 일들을 알고 있다면서. 김서방도 네 입장을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네 말대로 김서방이 너한테 잘하잖니.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건 그건 또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쵸. 알겠어요. 저도 이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남편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예상외로 훨씬 더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여보, 나는 언제나 여보 편이야. 나도 우리 엄마 성격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지. 나도 성장하면서 엄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크거든. 당신이 이런 일까지 겪었는데 아예 엄마랑 연락을 하고 지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 앞으로 혹시나 부모님이랑 연락할 일 있을 때는 나만 종종 연락 주고받으면 되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내가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 하지만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다행히 남편도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어서
이후 시어머니를 차단하고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일상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제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이후로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요. 우리 친정과만 연락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예전에 친정 가게에 농작물을 소개해 준 아줌마들이 다 이 부녀회 회원 아줌마들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주문은 끊기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구입해서 써보니까 우리 친정에서 농사 지은 농작물들이 다 좋았던 거죠. 지영이 엄마, 저 부녀회 회원인 주원이 엄마예요. 저번에는 좀 못 볼 꼴 보여드렸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잘 지냈죠. 아니에요. 저번에는 그럴 만한 일이었죠. 진짜 못된 여자였잖아요. 저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유, 그럼 뭐 좀 그런가 몰라. 그런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모임장을 시켜놨었네. 참, 왜 전화 드렸냐면 추석 전에 잡곡이랑 들깨가루 구입 좀 하려고요. 추석 다 되어서 연락하면 떨어지고 없을까봐 미리 연락했어요. 그리고 내가 써보니까 지영이 엄마네 물건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또 소개를 좀 했어요. 잘 좀 부탁드려요. 아휴, 제가 감사하죠.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잡곡이랑 들깨가루랑 제가 서비스로 새로 생산한 고춧가루 넉넉히 좀 얹어서 보낼게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그 사건 이후로도 부녀회 회원들이 소개를 시켜주면서 친정의 농산물들은 꾸준히 판매량이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짖던 소개를 끊어버린다는 말은 처음부터 통하지도 않았을 이야기였죠. 떠올려 보면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종종 시아버지를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그 회원들에게 회비 횡령과 사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윤지 엄마에게도 딸에 대한 희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죗값을 치르느라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참 고소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못된 짓이라는 못된 짓은 다 하더니 결국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되돌아온 것이죠. 그러는 동안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로 인한 결혼 생활의 고생 끝에 찾아온 선물 같은 일이었죠. 임신한 기간 동안 친정을 오가며 친정엄마와 함께 태교를 하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희가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도 않고 남편도 저희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옮기지 않으니 만나려면 저희 친정까지 내려와야 했나 봐요. 이전 같으면 저희 친정에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너희 집에 가도 만나주질 않으니 여기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지금 횡령한 돈 뱉어내느라 빚도 많이 지고 주식도 다 말아먹고 아주 말도 아니야. 내가 이 빚을 남편한테 넘기면 안 되니까 서류상 이혼까지 했다니까. 아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하는데 네가 허락을 해야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가 빚을 많이 지고 파산 신청까지 해야 해서 그 연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시아버지랑 서류상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시어머니는 덩그라니 혼자가 된 것이었죠. 아유, 누군가 했더니 거지된 사돈이네. 그간 권력 휘두르고 다닌 대가 치르느라 아주 힘이 드신가 봐요. 아주 볼만하네요. 사돈, 그러지 말고 제 사정 한 번만 봐줘요. 내가 그래도 사돈의 농작물 사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돈도 나 좀 도와줘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때 소개시켜준 분들은 사돈이랑 상관없이 우리 가게 물건 잘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다들 오히려 사돈이 떨어져 나가서 잘 됐다고 한다니까요. 사돈이 구입하지 말라고 해도 구입할 분들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시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한테 본인 이야기가 씨알도 먹히지 않으니 저한테 애원을 하더라고요. 예예, 며느리야. 그래도 우리 잘 지냈잖아. 너밖에 없다.
우리 아들도 네가 용서해 주지 않는 한 도와주지 않는데 네가 말해 줘야 돼. 아휴, 나 좀 도와주라. 저희가 잘 지냈다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시어머니랑 연락 끊고 나서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왜 시어머니를 용서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좀 용서해 주라. 좀 있으면 손자도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할머니인데, 나도 손자 좀 보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시어머니는 아주 처량하게 저에게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엄마가 아직 화가 덜 풀렸기 때문이었어요. 글쎄요. 그럼 저랑 저희 친정엄마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생각해 볼게요. 저희 집이랑 잘 지내고 싶으시면 그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는 저랑 친정에 아주 껌뻑 죽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떨 때는 좀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돈, 제가 이번에 김장 좀 해서 택배로 보냈어요. 이번에는 절임 배추 아니고 진짜 김치예요. 배추김치랑 알타리 해서 보냈으니까 한번 잡숴 보세요. 맛있으면 다음에 또 보낼게요. 아유, 왜 이러세요? 누가 김치 다 한 거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보내시려면 미리 물어보고 보내시던가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벌써 김장 다 담궈서 사돈이 보내준 김치는 노인정 어르신들하고 나눠 먹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실례를 범했네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꼭 물어보고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시어머니는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김치를 만들어서 보내는가 하면 때되면 선물이다, 음식이다 보내왔어요. 예, 요즘 산딸이 가까워서 몸이 많이 붓지? 내가 너 먹으라고 붓기에 좋다는 것 좀 보냈어. 호박이랑 파차가 붓기에 그렇게 좋다더라. 그리고 필요할 것 같아서 고급 미역도 좀 사서 보냈거든. 필요하면 내가 가서 미역국 끓여줄게. 어머님, 팥을 보내셨다고요? 팥이 임산부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보내신 거예요? 잘 알아보시지도 않고 또 마음대로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면 설마 일부러 보내시는 건 아니시죠? 여튼 어머님 뜻은 알겠는데요. 이러시는 거 저는 매우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한 뒤에는 정말 저희 집까지 와서 미역국도 끓이고 제 시중까지 들어가면서 저한테 아주 쩔쩔 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정엄마도 오랜만에 깔깔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아휴, 그래도 그 양반이 좀 정신이 들었나 보다. 하긴 서류상 이혼까지 하고 완전히 거지꼴 된 데에다 모임이다 뭐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 그런 상황에서는 정신 안 드는 게 더 이상하겠다. 아이, 그래도 우리 딸한테 잘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 집에도 김치니 명절 선물이니 보내면서 열심히 하더라. 그래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 좀 더 하는 거 두고 봤다가 완전히 반성한 것 같을 때 화해할지 생각해 보자.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를 아직까지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조금 도와주는 정도 봐주고 있는 중이에요. 며느라, 그래도 너 덕분에 내가 파산 신청하고 매달 돈 갚으면서 산다. 아들이 조금 도와주지 않았으면 연금 나오는 걸로는 다 못 갚았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손자까지 낳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까 나 좀 잘 봐주라.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반성은 한 것 같지만 어차피 제가 언제든 본인의 만행을 다 까발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함부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정말로 잘하기만을 바라야겠죠. 솔직히 중간에 이혼할까 생각까지 했던 사건이었지만 이혼까지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에 와서는 웃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절벽까지 내몰린 기분이었거든요. 이러니 시어머니를 쉽게 용서하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겠죠. 시어머니가 저를 만만하게 본 죄값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연락 안 하고 사는 지금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한 번쯤
호되게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처럼만 조용히 지낼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 듣는 여러분의 가정도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